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목요일의 남자 댄디가이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 제 스카프 칭찬해 주셔서 제가 이런저런 좀 칭찬 미사오그를 함께 넣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스카프 정말 잘 어울리시죠. 네. 생생경제에는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정책 브리핑실 들으시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앞으로도 내년도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사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불경기 때 많아지는 게 사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보험 사기가 좀 많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또 더 많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21년도에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이 97,629명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 안에 회사원, 뭐 주부, 학생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게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보험 사기에 이제 가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평범한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에 가담한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 뭐 피부 미용, 시력 교정 목적이 이제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보험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질병 치료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가 아니라 뭐 상담실장 이런 분이 실손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됐습니다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혹하는 거예요. 이게 혹하다 보니까 뭐 보험금을 그래서 편취하는 행위도 있었고 뭐 필라테스라든지 피부 관리, 비타민 주사 이런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빼갖고 이거를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뭐 보험금을 가지고 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기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제 보험 사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사실 치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항목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보험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고 보험 처리했던 이런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특히 있었던 일인데요. 뭐 성형 목적의 눈 및 지방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는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수치료 명목으로 뺄 테니 이제는 뭐 보험 청구해라. 그 대신에 이제 과다 청구를 했겠죠, 비용을. 그래서 이거를 보험금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벌금형 받았습니다.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 토해내고 벌금형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미용 목적으로 코 성형 상담을 한창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세요? 지금은 자연입니다. 결국 안 했습니다. 지금 수술은 안 했는데 한창 병원에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병원에서 이거를 비염 수술하는 걸로 해서 보험 처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하셨으면은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치료 목적이잖아요. 성형 목적으로 사실 하는 거는 보험 청구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약관에 보면은 물론 보험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안 되는 텐데 이걸 치료 목적으로 이제는 항목 처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보험 청구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험금을 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 사기에 엮이게 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 유형을 본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이 아니에요. 잘 이런 거는 대부분의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담실장, 뭐 일명 얘기하면 이제 브로커들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상담실장들이 와서 이거 실손보험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의 잘못된 일부의 이런 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근데 좀 우습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손보험이 있어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실손보험이 있다 그러면 치료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전제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럼 실손보험이 있으면은 뭐가 달라질 게 치료인데 달라질 게 없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일부의 그 상담실장들이 실손보험이 있어라고 물어보고 그거의 답변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경기다 보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쉽사리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가. 네. 이렇게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험 청구가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진료 명목을 바꾼다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네, 정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이게 들어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제안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실제 이제는 금감원에서 얘기했던 그 자료를 본다 그러면 이런 그 브로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보험상인지 모르고 네. 같이 동조하게 되게끔 이런 어떤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받아들인 환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본인한테도 당연히 이제 보험 사기 같은 형벌로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네. 받았던 보험금 토해내죠. 그 다음에 보험 사기로 처벌되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떳떳하게 그냥 치료 목적이면 치료 목적인 거고 비치료 목적이면 성형이면 성형인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어떤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고의로 사고를 내서 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어떤 사례냐면 고의 교통사고를 내갖고 그거를 이제 보험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현금 탈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어떤 보험 사기 꾼들이 일부러 차를 박는 거죠. 제 차를 박고 당황하는 이제는 저한테 이거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시죠. 이러면서 이제는 돈을 뜯어가는 이러한 사건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동네 친구라고 합니다. 한 6명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내요. 그러니까 길거리 있다가 지나가다가 법규 위반할 것 같다 그러면 일부러 사고를 냅니다. 이게 무려 74건, 74건이라는 고의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은 게 무려 5억 6천만 원입니다. 예, 6명이면 거의 1억씩 날아가진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징역형 2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교통사고, 그러니까 교통 위반을 했던 분들만 노려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이런 어떤 보험 사기꾼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교통 위반했다가 사람을 쳤다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런저런 판단이 안 되고 그냥 현금을 내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주로 이 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인가요? 일단 그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네. 보험 사기 유형을 이제 빅데이터한 거죠. 어떤 게 이런 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인지를 봤더니 첫 번째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성 운전자분들이 좀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1, 2차선이 이제는 좌회전 차량입니다. 네. 좌회전 차선인데 보통 1차선에서 이렇게 꺾을 때 보통 이제는 1차선으로 쭉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밀리는 경우예요. 2차선 쪽으로. 초보 운전자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량만 골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내서 당신이 이거 위반했으니까 현금으로 그냥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는 보험을 받는 거죠. 보험금을 이제 편차든지 네.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